예상대로였습니다. 빅텐트 결국 찢어졌다. 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전두환 국보위 단어까지 나왔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통합한 지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저희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자는 큰 텐트가 찢어졌다고도 했고 혹자는 또 이렇게 작은 텐트가 따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근데 이제 오늘 두 사람의 릴레이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강지한의 변호사님. 네. 특히 이낙연 대표 얘기는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이준석 대표가 기획했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처음에 합당 과정에서부터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설 전에 어쨌든 조금 이르게 합당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본인들은 진심으로 여기에 나아갔는데 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처음부터 말하자면 불순한 의도로 이게 기획된 그런 집단으로서 다가왔다라는 것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어저께 새로운 미래가 정식으로 정당이 등록되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합당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합당 이전에 지금 상황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다음번 최고위원을 누구를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언론에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3지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개혁신당을 본인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당사자인 신경민 의원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신 의원 얼굴이 여기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한 방송에 나오셔서 물론 약혼, 결혼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파혼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새로운 미래와 못 가겠다,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공공연한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린 쪽은 이준석 대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했습니다. 문자 보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자를? 문자를 봤죠. 저걸 이제 알게 된 건 사실 최근 일이고요. 예. 이 문자는 사실 2월 15일에 발송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날 선언을 하고 2월 11일 저녁 때 일요일 날 이 대표들이 다 만났거든요. 예. 그때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월 15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날 열리게 된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갑자기 해온 겁니다. 금요일이었나요, 그때가? 그게 금요일 날 아침에 하기로 된 최고위원회를 목요일 날 그렇죠. 오후에 취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목요일 그 시간에 이준석 대표의 가까운 지인에게 새미래와 못 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이상 기류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직후부터
아마 지인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인들에게 이 헤어질 때가 됐다, 헤어질 결심이 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은 토요일 아침 10시 이준석 대표의 회견이 예정이 됩니다. 근데 그 회견이 바로 처음에는 분당 취소라고 나왔다가 그 취소라는 말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약간 순화하는 말로 바꾸긴 했지만은 예. 결국은 토요일 10시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1시간 전에 취소가 통보가 되면서 이게 끝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임 전가, 그러니까 덮어씌우기 작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월요일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일단 새로운 미래 신의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신전 의원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반영하더라고. 어쨌든 신경민 의원 말씀은 한 열흘 정도 합쳤었는데 그중 절반은 그때부터 뭔가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당사자 나오셨으니까 사실 지금 결별했지만 파혼의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실 공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은 이거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권 위임을 했다. 이거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 회문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또 뉴스탑10 고정 패널 중에 한 명인 박원석 의원. 홍보위원장의 이낙연 대표 측이 박원석 의원을 제안했더니 그럼 뭐냐 이준석 대표는 홍보 전문성 없는 참여연대 간부 출신인 박원석 의원 임명은 의아하다. 홍보총괄 자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이 두 가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신뢰관계 틀어진 건 맞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것만은 도대체 진실이 뭔지 신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른 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지 않느냐라는 정도가 오고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특별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진실에 가깝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젊은 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차라리 젊은 분이 나오는 게 어떠냐. 셀럽 중에서 젊은 분 얘기가 나왔다가 그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고 역시 노련한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지금 뭐 저게 가정법으로 한 얘기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어저께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두 분이 이낙연, 김종민 의원 두 분이 걸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저 얘기 중에 공관위원장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저 빈자리 최고위원이 둘이 빈 거 아닙니까? 예. 빈자리에 천하람 위원장하고 예. 이원욱 의원을 그러면은 넣겠다. 아하.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관위원장의 김종인 저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다는 얘기를 아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준석 대표 쪽 얘기 반영되면 바로 신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